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세 명의 여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앨범 어플리케이션 포토앨범 도전자 김민지. 저희 어플 이름은 포토앨범이고요. 이제 저희 어플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테마를 6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테마를 골라서 그 위에 사진을 붙이고 꾸밀 수 있게 있고요. 원하는 배경이 없으면 직접 자기 사진첩에서 원하는 배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앨범을 넘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이디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 연령대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발표 어땠습니까? 만족하세요? 아니요.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요. 동영상 위에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향후 계획 방향입니다. 좀 PT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윤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상되는 고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고 앨범으로 남기고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고 하는 게 20대 여성과 10대 후반 여성들이잖아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거 사진을 보고 옆에 글이 있고 네.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럴 때 그냥 SNS 쓰지 않아요? 솔직히 SN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쓰고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쓰고 해서 글이 여러 개가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앨범 하나에 여러 장의 사진을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도 여러 개 담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가 또 진행되는 동안에 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할 것 같아요. 금방 지적하시는데 혁신성 뭔가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을 만든다는 게 일단은 어렵죠.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당락에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참가하신 김민지와 우리 같은 팀들 IT 멘토스 사상 첫 여성 도전자였던 김민지. 과연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까?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도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좀 근본적인 혁신적인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기회를 좀 더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와닿고 기획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박광수라고 합니다. 소규모 공연 서비스 다 모여 공연 도전자 박광수. 우리가 공연을 보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홈페이지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호기행위를 받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대형 사이트에 가면 소규모 이제 공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소규모 그런 공연이 좋은데 정말 이런 공연들만 모아서 서비스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앱이든 웹이든 그 공연을 보고 즐겨주고 간단한 평가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그냥 정보를 제공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첫째는 소규모 공연 시장에 왜 안 뜨느냐?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 시장을 안 뜨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할 만하고 그다음에 그 틈새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대형 거기 사이트에서 하지 않는 거를 저희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베이스를 깔고 그건 일단 깔고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남이 안 했던 거 우리는 더 하겠다. 사이트 만드셨다 그랬죠? 일단 앱으로 지금 만들어놨고요. 앱으로요? 예. 그 출시는 안 하고? 예, 출시는 하지 않았어요. 컨텐츠는 다 만들었는데? 예, 컨텐츠는 지금 계속 수집되고 있는 상태고요. 애매하네요. 이지 정도만 얘기하고
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니 내용을 판단을 못 하겠네요. 문제의식이나 니즈는 있고 시장도 그런 시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실행력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소규모 공연 서비스를 선보인 박광수, 과연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문제점은 확실히 전달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수 학생 맞죠? 네. 네, 맞죠. 네. 사업 실행력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반신반의했던 박광수, 과연 결과는? 축하드립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합니다. 네, 그런데 충분히 만족된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하는데 걸림돌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 중에 어떤 아이디어도 내지 않아서 다음번에 꼭 내셔야 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좀 다양하게 좀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네, 최준훈 학생과 또 우리 학생 같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던 것도 있고요. 퍼즐 게임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려고 지금 IT 멘토스에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퍼즐 게임 프로그 프린스, 도전자 최진훈. 이제부터 프로그 프린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장르는 퍼즐이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고요. 또 퍼즐과 동화를 합친 게임입니다. 저희 게임의 목표는 공을 도착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것으로 그 공이 물에 닿게 되면 느려지거나 그 플레이어가 제거할 수 없는 나무, 뿌리 등 여러 타일이 존재하여 게임을 더 흥미진진하게 해줍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세계에 관여하는 게임입니다. 저희 팀은 여러 앱과 게임을 개발하는 경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시나리오만 듣고 이게 어떤 게임이겠구나 이런 걸 재밌겠구나 없겠구나를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정도 갖고는 저한테 흥미를 끌지는 못했고요. 아주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잘 어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얘기만 해도 이게 재밌는 느낌을 전해줄까?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 있나? 말했다고. 제가 PPT를 많이 만들어보지 않아가지고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개발되는 그 기간하고 제작비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뭐 이런 어떤 가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서 어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개발하도록 한번 그 격려를 해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드디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예, 과연 그들은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탈락할 것인가? 저희 게임의 목표는 공을 도착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것으로 그 공이 물에 닿게 되면 느려지거나 그 플레이어가 제거할 수 없는 나무, 뿌리 등 아쉽게도 도전은 여기까지. 예.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고자 하는 게임 그거는 아직 못 보여주는 게 많으니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돈을 받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것만 돈을 받아야 된다. 그죠? 지금 당장은 돈 못 받더라도 한 7년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해서 언젠가는 베스트가 되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소개에 대한 문의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그걸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요. 또 창업을 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다. 방찬 포부를 밝힌 고등학생입니다. 스마트폰 퍼즐 게임 헨젤과 그레텔, 도전자 이준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만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섞은 게임인 바로 저희 게임 이름인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클리어 조건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움직여서 이 길로 가도 클리어가 되고 저 길로 가도 클리어가 되는 게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개발했냐. 사실 축구버거는 대학교 때 창업했지만 그 친구는 중학교 때 한 거거든요. 최소한 7년 한 거거든요. 뻔한 스토리 아니면 어른들이 이래 하니까 우리도 그게 형식에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주제부터 사람들이 들으면 확 호기심을 갖고
확 땡겨 할 만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됐든 아이템이 됐든 선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술적인 면보다는 스토리, 그러니까 얼마만큼 호기심을 땡겨서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수업 듣고 나서 과제 발표하듯이 하는 건데 보려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나리오 어디서 구해오고 유명한 시나리오. 그림 형제의 동화인 개구리 왕자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냥 갈까요? 그 중에 분명히 한 명은 나오겠죠. 예, 그런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자들의 게임 완성도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심사위원들. 이준영 학생팀. 과연 이준영 팀은 심사위원들을 만족시켰을까? 오늘 이준영 학생팀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매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주제부터 사람들이 들으면 확 호기심을 갖고 확 땡겨 할 만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됐든 아이템이 됐든 선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고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온 애들로는 저희한테 되는 팀은 없다고 생각해요. 김치를 소재로 한 게임 김치 스토리. 도전자 이민준.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경쟁력이 있으신 것 같나요? 본인의 게임이? 경쟁력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퍼즐 게임 터치 브릭스. 도전자 윤형도. 게임을 두고 펼치는 한판 승부. 이민준과 윤형도. 김치라는 한국적인 소재와 배추가 소금물을 먹어야 절인 배추가 되듯이 플레이어가 방어를 피해서 먹어야 되는 아이템을 표시해줍니다. 김치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일본 김치인 기무치와 싸우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 불을 쏘고 아니면은 그다음에 유산균을 던진다든가. 아이디어 재밌어요. 22살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윤형도입니다. 이 게임과 다른 기존 퍼즐 게임들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는 원래는 아까대로 하면은 이 왼쪽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 게임에는 오른쪽 방식처럼 쭈르륵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려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는 게임. 다른 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자기 본인의 아이디어요? 제가 아이디어. 고등학생 이민준과 대학생 윤형도. 과연 결과는?